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남태훈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2020년을 뒤로 하고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정치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부동산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치 얘기냐? 1월 11일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시작은 뭐랄까, 지난 한 해가 워낙 힘들었던 탓인지 무거운 분위기로 신년사에 첫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 국방,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물론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치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느꼈던 느낌을 부동산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제가 느꼈던 대통령의 자세 혹은 정부의 자세는 확신이 있었고 정말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불통이라는 거예요. 불통. 그래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답보다 자신들의 생각, 고집 같은 걸 꺾지 않고 그 신념을 밀어붙였습니다. 좋아요. 본인들의 생각을 꺾지 않고 한기를 유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단, 성공했을 때 말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냈고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기대하기 더더욱 힘들었죠. 오히려 남 탓을 하면서 화살을 돌리기에 바빴어요. 투기꾼 탓, 다주택자 탓, 주택임대사업자 탓. 그랬던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첫 마디가 송구스럽다, 사과를 한 거죠. 제가 1년 전에 아마도 2019년 말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 질문들이 있었고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답은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었어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 있다.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마저도 너무나도 확신에 찬 발언에 진짜 해결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해결된 건 하나도 없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거에 비해서 결과는 참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했다는 건 실패를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실패를 인정했다면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바꾸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정책들입니다.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 국토부와 여당에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걸 통해 새 집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에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두 가지 방안 모두 효과를 말하기 이전에 논란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안.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교통이 편한 곳을 보통 선호하죠. 그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죠. 상가도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높게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유입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차량들도 늘어날 거예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지금보다 시끄럽고 더 혼잡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타기 불편하겠죠? 두 번째는 역세권에 포진되어 있는 상가들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보통 개발이 되면 그만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그 개발 이익만큼 차익이 생기는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는 매달 나오는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가 오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반 주택에 비해 큰 편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정책보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방안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축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장에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주는 것은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것만큼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아무런 메리트 없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양도세 완화와 같은 당근, 즉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다주택자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예전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현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다 보니까 세금을 줄여주기는커녕 계속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세금을 줄여준 만큼 수익이 커질 테니 다주택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높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려고 했어요. 악수를 두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시장의 물건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해버렸죠. 처음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정부가 무서워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부동산 세금을 완화했을 때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에 물건이 쌓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세금 완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반드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 대통령 시켜주시면 잘해볼게요. 새해를 맞이해서 발표한 신년사, 그리고 나온 대통령의 사과하는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저 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겠지만 실패를 인정한 만큼 앞으로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정부가 길을 잃지 않게 시장과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도 수용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남태훈이었습니다.